자, 69쪽.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마침 요 앞 시간에 이제 천구에 대한 거를 했는 거 보고 복습을 하고 나서 좌표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구는 결국 그 지구에 그려져 있는 좌표계를 좀 뻗어낸 거다. 연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건 결과론적으로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린다고 해가지고 뭐 이해가 되거나 그런 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 천구 파트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미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기억해야 될 것만 좀 얘기하면 먼저 지구에 자전축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자전축이 있을 때 천구 쪽으로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 두 지점 위에를 북극이 만났다 천구 북극 그죠? 남극이 만났다 천구 남극 그 다음에 적도선을 뻗었다 뭐 천구 적도 됐습니까?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된 상황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을 잘랐을 때 그러한 원들을 우리가 대원이라고 합니다.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 원을 수많은 그 대원들 중에서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대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된다. 이때 지구상에 어떤 위도상에 있는 사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평면으로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머리 정수리 위 방향을 우리는 천정이라고 얘기하고 됐습니까? 천정이라고 얘기하고 발 아래쪽 반대편을 뭐라고 한다? 천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쨌든 사람이 딛고 서 있는 면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때 천정과 천저를 동시에 지나는 대원 역시 아까 전처럼 그러한 대원을 제가 이제 여기는 표시 안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대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직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천구에서 좀 명칭을 좀 정확하게 서로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는 천구 북극, 천구 남극, 그 다음에 천구 적도, 시간권, 그 다음에 천정, 천저, 지평선, 그리고 뭐 수직권.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성된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더해서 황도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쓰지는 않는데 지구가 공전하다 보면 공전 궤도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공전 궤도면. 그거를 지구가 돌면서 만든 걸로 생각 안 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로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전 궤도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황도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황도면. 됐죠? 이때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가 공전하는 면에 대해서 66.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 궤도 면에 대해서 세우면은 맞아. 그러다 보니까 황도면하고 무슨 면이 적도면이 일치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황도면 이래 생각하세요. 황도면은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뭐가요? 태양이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전하는 길입니다. 공전하는 길, 운동하는 길인데 이때 두 개의 대원이 적도라고 하는 대원하고 그 황도라는 대원이 이렇게 되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의 시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서 만나는 점이 있고 내려오면서 만나는 점이 있어요.
됐어요? 이때 올라가는 점을 뭐라고 한다? 춘분점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춘분점으로부터 운동한 지 90도가 되는 지점, 여기는 하지, 그 다음에 다시 정반대는 추분, 그 다음에 하지의 반대쪽은 동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명칭들 좀 알아놓으시고요. 또 하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을 때, 됐죠?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을 때, 북극을 표시할 수 있겠죠? 천구 북극을. 위도하고 알면은 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기 때문에 천구 북극은 북극성을 의미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천구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대원, 시간권. 천정과 천절을 동시에 지나는 거, 수직권. 그러면 어떤 관측자 한 명이 딱 지정이 되면 시간권이면서 수직권인 원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천정과 천절을 지나면서 천구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유일한 대원이 하나가 딱 존재하는데 그걸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때 사람의 천정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북극성이 존재하는 쪽을 북중좌오선, 반대편을 남중좌오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황도면하고 천구적도면이 이루는 사이각. 뭐라고요? 누구하고 누구? 황도면과 천구적도면이 이루는 사이각은 요거는 23.5도입니다. 항상.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관측자가 살고 있는 위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약속을 하자. 뭐라고 하자? 파이라고 약속을 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적도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천정 방향이 가리키는 이 각도가 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거를 지평선하고 뭐하고? 지평선하고 적도의 관계로 끌고 오면 적도에 대해서 이 사람 머리 쪽으로 향하는 적도에서 치고 올라간 요 적도선이죠. 적도면이니까 맞아요. 적도선에서 이게 치고 올라간 요 각이 파이가 되죠. 따라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냐 하면 적도면하고 지평선이 이루는 각, 즉 요 입체적인 그림으로 얘기하면 요 선하고 요 선이 이루는 요 사이각을 물어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각은 결국 요 각이죠. 그러면 요게 뭐니까? 90도니까 파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죠. 90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됐죠? 또 하나 어떤 지방의 위도가 파이라면 이것도 외워놓고 계십시오. 오늘 이제 좌표에서 나오는데 북쪽에서 북중좌우선을 따라 올라간 북극성의 각도도 뭐가 된다? 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걸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지평좌표에서 얘기하면 고도입니다. 뭐라고요? 고도. 됐죠? 요렇게 된 상황에서 좌표계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 좌표라는 거는 원래 기본이 뭐냐면요. 위치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기준점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러나 기준점은 그 좌표에다가 일일이 다 표시는 안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를 설정할 때 하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얼마만큼 그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거리와 방향. 근데 그거를 직교좌표로 얘기했을 때도 하는 거고 극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극좌표로 표현하는 그 상호관계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교좌표 표현할 때는 거리는 뭐로 표현하느냐면 X축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Y축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해서 숫자값 두 개를 적은 다음에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세팅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방법 말고도 뭐가 있냐면 원점에서부터 해당 지점까지 직선 거리와 길이와 그 다음에 1/4분면의 x축 뭐라고요? 1/4분면의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재어 들어간 각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거를 공간좌표로 끌고 와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공간좌표로 끌고 와도 예를 들어서 직교좌표로 표현하면은 x, y, z 세 개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z로 표시할 수 있죠. 동시에 그 원점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뭐와 직선 벡터 거리와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 x축에 대해서 어느 만큼 꺾였고 그 다음에 z축에 대해서 어느 만큼 치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값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3차원 좌표가 되면 뭐가 되면 3차원 좌표가 되면 좌표값은 몇 개가 필요하다. x, y, z로 해도 3개. 극좌표로 표시해도 거리와 방향 2개, 각도 2개. 맞아요? 그런데 천문좌표계는 천구를 이미 똑같은 거리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거리는 따로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좌표상에 나중에 정밀하게 할 때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도 2개만 나와요. 몇 개만 나온다고? 각도 2개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평각 재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좌표이든 간에.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입체니까 아래 위 좌표 값을 각도를 재는 방식이 있어요. 됐나? 그래서 일단 좌표계는 크게 우리가 2가지 사용합니다. 첫 번째, 관측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지평좌표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적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값으로 이제 표현하는 적도좌표가 있어요. 그럼 둘 다 어쨌든 천구라고 하는 축에서, 그죠? 천구 축에서 뭔가를 활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리는 전부 똑같고 각도를 2개씩 쓰네. 지평좌표는 수평각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위각과 그 다음에 아래 위 높낮이를 나타내는 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적도좌표는 적경이라는 값과 적위라는 말을 쓰기도 이 두 값으로 합니다. 이거는 지구 표면에서 좌표 설정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경도, 위도 이렇게 표현하듯이. 됐습니까? 각각을 표현하는 기호. 방위각은 보통 라지 A를 쓸 때가 많고요. 자주 나오는 거. 고도는 H 많이 씁니다. 적경은 알파 많이 쓰고요. 적위는 이렇게 해서 델타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스몰 d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미분할 때 보면 이거 뭐라고 읽어? 이것도 델타잖아. 이게 라지 D. 나중에 이게 라지 D로 변한 거고요. 스몰 델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라틴어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저것도 델타고 이것도 델타고 뭐 했다가 또 파이도 보면 이게 파이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파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있죠. 맞아요. 주의해라. 모양은 얘들 둘이가 비슷하죠. 내가 까먹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발음이. 두 개 발음이 달라요.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파이 P 발음이고 얘가 P 발음이면 얘가 뭐냐면 파이예요. 그러니까 PH 발음이 돼요. F 발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공계열은 저딴 문자들이 졸라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러면 진짜 뭐 절대적인 뭐 논리 그건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대다수가 저거 쓰기가 편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원주율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연습이 돼서 이거 쓰잖아요. 내 생각에 이게 아마 P 발음이고 이게 아마 F 발음일 거예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 주로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위도 그러면 보통 이거 많이 쓰고요. 적위 값은 보통 스몰 델타 많이 쓰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고도는
이런 거 있죠.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할 때도 보통 H 값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지평좌표는 아까 이제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통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평선 위에 거만 많이 사용합니다. 밑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됐니? 그 다음 적도좌표는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한 적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그 좌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그림을 간혹씩 한번 봐가면서 하나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만 좀 알면 돼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는 동안 관측자는 어디에 사는 놈이다? 북반구 중위도, 그 위도 값은 파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지평좌표. 사람 중심입니다. 관측자 중심. 그래서 처음에 값을 얻어내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평좌표는 값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주 운동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일주 운동 중에 계속 변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일반화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됐죠? 첫 번째로 방위각. 방위각은 어떻게 되느냐? 방위각은 여기서 하나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죠. 자, 뭐를 기준으로? 북점을 기준으로 지평선을 따라 해당 천체를 가로지르는 수직권까지 시계 방향으로 된 각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거. 북점이란 말이 나왔죠. 북점 빼고 나머지 단어는 다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북점이 뭐냐면 천정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 있는 쪽을 북중좌우선이라고 했죠. 북중좌우선이 지평선과 만나는 점. 다시 뭐라고? 북중좌우선이 지평선과 만난 교점을 북점. 됐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북점의 정반대편은 남점. 그러면 북점과 남점을 연결한 선을 수직 2등분해서 만나는 지평선 지점은 동점, 서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때 요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반구만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본 그림으로 그리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 머리 위가 뭐고요? 천정이고, 그 다음에 요 뭐 어디에 CMP가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입체적으로 이제 그려 들어가면 지평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CMP가 있는 쪽 좌우선이 뭐가 된다? 북점이고 이쪽이 남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고 할 때 저쪽 끝이 동점이고 여기가 서점입니다. 됐죠? 자, 이때 방위각이라는 것은 자, 어떤 별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천구상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지나는 수직권을 내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여기 딱 닿더래. 됐어? 수직권. 그러면 나머지 수직권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이제 요 앞쪽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저 별이 지나는 쪽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방위각은 누구를 기준으로? 북점을 기준으로. 누구를 따라? 지평선을 따라. 그러면 결국 이 선이 중심선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해당 전체를 지나는 수직권까지, 여기까지 시계방향으로,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시계방향으로 재어 들어간 각을, 요 각을 뭐라고 한다? 방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범위는 0에서 36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도. 보통 이제 H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도. 고도는 해당 전체를 지나는 수직권을 따라 지평선에서 재어 올라간 각을 얘기합니다. 됐죠? 쉬워요. 그러면 이 사람 봤을 때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딱.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재어 올라간 각, 요거를 뭐라고 한다? 고도라고 한다. 됐습니까? 됐나요? 따라서 고도의 범위는요, 0에서 90도입니다. 사실 90도는 나오기 거의 어려운 고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참고. 고도는 정해진 값이가 변하는 값이가. 변하는 값이에요. 시시각각 언제나 변합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변하고. 근데 그나마 별은 자기 자리를 위치를 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하고 시각이 동일하다면 뭐라고? 날짜하고 시각이 동일하다면 뜨고 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도가 변화하는 정도가 동일할 수 있어요. 같은 날짜거나 같은 시각이고 같은 관측 장소라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값이 많이 쓰이는 게 누구를 많이 씁니다. 남중고도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고요? 남중이 무슨 뜻이고? 별이 사실은 여기 이제 표현 안 됐습니다만 적도가 있으면 적도하고 평행하게 일주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돌다 보면 동쪽 어디선가 떠가지고 서쪽 이렇게 지는데 어디에 왔을 때 얘가 남중좌우선에 딱 도달했을 때의 고도, 그 값이 가장 높아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고도값 중에 다른 계산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고도는 누구다? 남중고도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또 하나, 유일하게 천체 중에서 좌표값이 안 변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일주운동을 해도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북극성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재어 올라간 요 각이 뭐가 됩니까? 북극성의 고도가 되죠. 맞나요? 북극성의 고도는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아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자전축.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수직선을 쫙 꺼버리면 이게 적도가 됩니다. 맞아요? 적도선에서 사람 머리까지 재는 각이 뭐야? 파이가 되니까 요거는 수직이니까 다시 90-파이. 맞죠? 요거 수직이니까 요게 얼마? 파이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게 북극성의 고도는 누구하고 같다? 관측자의 위도 값하고 같은 값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쉬워집니다. 아이씨, 공간이 없네. 이거 아까 이제 썼던 거 좀 보여준다고 해놨습니다. 여기 좀 좁게라도 좀 쓸게요. 알겠죠? 한번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누구 남았는데? 적도좌표에서, 적도좌표라는 말 뺄게요. 자, 먼저, 적경. 보통 알파라고 표시하는데요. 적경은, 일단, 적도면을 따라서 재는 각입니다. 뭐라고요?
적도면을 따라서 해당 천체를 지나는 천구 중심이니까 어디까지? 아까는 수직권이었죠. 이번에는 뭐 시간권까지 잰 각입니다. 됐냐? 아이씨, 띄어쓰기 엉망이네. 자, 두 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지? 첫 번째, 요거하고 비교해봐. 기준점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 다음 또 어느 방향으로 회전해서 잴 거냐? 맞아요? 뭐 그건 끼워서 하면 됩니다. 적경은요, 일단 누구 기준? 춘분점에서 시작합니다. 춘분점 기준 해당 선체는 시간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잽니다. 뭐로 잰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재어 들어갑니다. 자, 좀 복잡하더라도 그 그림 다시 그릴 시간 동안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더 나아요. 자, 좀 복잡하겠지만 좀 정신 차리고 보세요. 어떤 별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얘의 적경값을 알고 싶대. 뭘 알고 싶다고? 그럼 일단 얘를 지나는 뭐를 하나 그어라. 수직권 같은 소리라고 했네. 시간권을 하나 그어라. 대원을 하나 쭉 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 적도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됐죠?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뭐 찾아야 된다? 춘분점을 찾습니다. 뭘 찾는다고요? 춘분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하고? 황도하고 천구적도가 만나는 두 교점 중에 태양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지점. 됐죠? 끝났네. 모든 중심에서부터 춘분점까지 선 하나 끊고, 그죠? 해당 천체 지나는 뭐까지? 시간권까지 끄은 다음에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니까 이렇게 재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요 각도가 뭐가 된다? 요 각도가 바로 적경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따로 안 쓸게요. 누구 남았지? 접이에요. 그럼 접이는 길게 쓰지 말고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수직 각도잖아. 맞아? 그럼 접이는 어디를 기준으로? 천구 적도를 기준. 그러니까 천구 적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적위 값은 0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기준으로. 뭐를 따라서? 그렇죠. 시간권 따라서 재면 돼요. 됐니? 끝났어. 여기 볼까요? 이 면을 지나는 시간권이 이 그램에 적도면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서 요게 0 맞아? 쭉 지어 올라간다. 여기까지 요 각도. 근데 얘가 북쪽이죠. 그러면 플러스. 그런데 별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남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요 각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어가겠죠. 맞아요? 요거는 같은 각이라도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 표시할 때 북위 30도, 남위 30도 하듯이 북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플러스, 남위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됐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위도가 파이라고 할 때 천구적도와 누구? 지평선이 이루는 지평선 사이각은 얼마라고? 사이각은 90-파이가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관측자 위도는 뭐로도 구할 수 있다? 위도는 북극성의 뭐? 고도. 됐죠? 북극성 고도. 그 다음 세 번째,
값을 전환한다면, 뭐 한다면? 전환한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걸까요? 내가 잴 때는 뭐로 재는 게 편해? 지평좌표로 금방 쟀는데 똑같은 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서로 맞춰보려면은 기본적으로 별에 대해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좌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방위각은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적경이야, 적위야? 같은 스케일로 움직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적경하고 뭐하고? 적경하고 방위각은 사실 호환은 잘 안 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살짝 얘기해 봤는데 뭐 춘분날 몇 시에 뭐 어쩌고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적경값은 시각과 날짜를 결정짓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럼 보통 각도의 전환이라고 좌표값의 전환이라고 그러면 바로 뭐냐면 고도하고 누구? 예, 적위값으로 서로 호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세 번째 호환이 수직각인데,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냥 고도가 아니라 무슨 고도인 경우에만 반드시 어떤 천체의 무슨 고도는 남중고도는 보통 공식으로 교과서나 줄 때 그냥 H라고만 써버리니까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무 고도값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그 오답이 또 시험 문제에 있거든요. 틀리는데 그 식은 90-파이에다가 그 해당 별의 뭐 적위값을 더해준 값이에요. 그럼 이미 변수가 몇 개입니까? 몇 개씩 존재하죠? 사실 얘도 변수 될 수 있는 거잖아. 변수죠. 그러면 잘 들어. 어떤 공식의 관계가 변수 3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 당연히 시험 문제 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2개는 주어져 있다. 그러나 어떤 출제자도 대놓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남중고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위도가 얼마인데 그럼 이 별의 적위는 얼마겠니? 이딴 식으로 묻지는 노골적으로 묻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추분날 밤 몇 시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4개입니다. 몇 개? 거기에 뭐 들어가 있냐면 일단 2분 2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위치입니다. 날짜는 태양의 위치로 결정돼요. 뭐라고? 날짜는 태양의 위치로 결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경값은 별의 위치입니다. 뭐라고요? 별의 위치. 그 다음에 어느 쪽 하늘을 보느냐, 몇 시에 보느냐. 됐어? 몇 시에 보느냐라는 것은 태양의 위치 아까 결정됐지. 관측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 됐냐? 결정짓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쪽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가 결정하는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4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문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개는 주겠다. 3개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개를 대놓고 다 노골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까탈스러운 게 누구냐면 적경을 나중에 제시할 때 적경이 뭐 3시짜리 이딴 식으로 잘 안 주고 이렇게 줘요. 며칠간 쭉 봤더니 이 별이 뜨고 지는 시각이 혹은 출몰 시각이 자꾸 뭐 어떻게 늦춰진다거나 혹은 당겨진다거나 됐어요. 그런 식으로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고 암호 해독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근본적인 이해는 필요가 없다. 문제 안에서 요런 암호문이 나오면 얘가 뭘 뜻하고 됐어요? 그게 몸에 좀 체득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한 4-5줄짜리 되게 길고 그림이 주어져 있어도 필요한 값만 딱딱딱 꼽아내고 나면은 밑에 기억니은 이것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냥 대부분. 차라리 천문학 문제는 운동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좀 하시다 보면. 재밌어서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내용이 재밌는 게 근본적으로 재밌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맞추니까 재밌을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우월감도 좀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고3 때요. 우리도 고3 때 지구학 1, 2가 고3 때 다시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대박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은사님이 전체 파트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치는 거였어요. 중간고사인가? 1학기 기말이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수능을 2번 쳤기 때문에 1학기 기말을 5월달에 치겠어요. 5월달에. 왜냐면 수능 유일한 2번 친 세대. 8월 13일 날 쳤습니다. 졸라 힘들었습니다. 한여름에. 그러고 나서 11월 20 며칠인가 이렇게 쳤어요. 네. 내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복절이 8월 15일이잖아요. 이틀 전이었거든요. 14일날 하루 쉬고, 그리고 우리 8월 13일날 시험 치고, 8월 14일날, 저기, 어디지? 호아마토홀이라고, 요즘은 뭐로 됐는지 모르겠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용인 자연농원이라는데 에버랜드 있죠. 그 근처에 뭔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뭐 개봉했냐면, 주라기 월드 1탄이 개봉했어요. 처음으로. 그래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올라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험악한 또 대구 사투리 써가면서 졸라 이제 막 욕 처먹어가면서 구경하고 내려왔거든요. 예. 기억을 하는데 기말고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좌표계 문제가. 근데 우리 그 은사님이 이제 3학년이니까 우리 때는 내신이 거의 반영 비율이 없었거든요. 전체 반영 비율에 모든 학교가 무조건 뭐 3에서 5% 이래요.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 수능이야. 수능 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 시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왜?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마음껏 놀아도 됩니다. 많이 터지죠. 예. 쌤들도 막 과감하게 막 발버둥 이렇게 하니까. 근데 대신에 3학년 돼가지고 바짝 정신 차리면 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은 앵간하면 자기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놀기도 놀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3학년 그 내신이니까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사용하는 부교재 여기에서 내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뭐를 외워버렸다. 답을 외웠어요. 그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서쪽이에요. 뭐라고? 주관식 단답형.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아까 얘기했죠. 요소가 몇 개라고? 4개인데 요소 1개 뺀 거예요. 근데 나는 이쪽 분야에 이제 희망 전공을 가지는 사람이잖아. 처음에 나도 서쪽 썼다가 문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썼을까? 답 없음 이랬었어요. 그래가 나중에 내가 불려갔어요. 경험실을. 답 제대로 쓰고 왠지 취조받는 기분 있죠. 우리 은사님 오시더니만은 작가님 내가 복도 좀 저 어디 사람 없는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인것이 것 같지? 니 그 19번 문제 예. 님 답 없음 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냥 서쪽으로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시험 딱 시작하고 나서 잘못된 걸 알았대요. 근데 매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전부 뭐 서쪽 공부 잘한 놈이건 못한 놈이건 진짜 거의 95% 이상이 서쪽이라고 다 쓴 거예요. 매겼지. 그 은사님도 씨발 이것들이 고맙그러지라면서 막 매겼는데 뭐 아예 서쪽 뭐 혹은 동쪽 나오면 끝으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답 없음 이러니까 이 새끼는 뭐지? 제 이름 보고 이 새끼를 왜냐면 내가 보고 지구학교육과 가면 죽인다 했거든요. 전 거기 가고 싶다고 3학년 1학기 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이제 거기 가면 고생한다. 좀 이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앵간히 좀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사태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났는데 우리 시절에는 그거 가지고 뭐라 해? 만약에 우리 시절에도 내신이 한 50% 이상 됐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난리 나긴 뭐 난리 나. 내만 사는 거지. 나머지 새끼 다 뒤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막 내용을 너무 내가 왜 이해를 못할까 이게 아니고 암호를 풀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어요? 규칙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잘 풀어낸다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이해해도 문제를 풀 때는 기계적으로 풀어야 빨리 푸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학교에서는 한 3문제 주고
세 문제 주고 한 대여섯 시간 줘요. 천문학 같은 경우에. 그럼 못 풀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잔계산도 많고요. 막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다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 왜냐하면 그 잔계산 한 무시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답이 완전히 막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거리가 먼 별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얼마다니? 연주시체 이런 거 초단위예요. 도 단위가 아니고. 그럼 도로 환산했다가 다시 뭐로 3600분의 1도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는 솔직히 수능 문제를 빨리 해당 시간 30분 안에 내가 마킹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럼 한 22분 안에는 끝내야 되죠. 그럼 대략 1분 한 5초 정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지. 문제를 풀 때 정말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거는 다 체크하고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는 좀 한 1분 30초 정도 여유롭게 쓴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주의할 점. 전체 운동 파트는 딱 봤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 변환, 기억, 니은, 디귿 딱 해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문제 못 풀어. 그러면 그건 바로 뭐 해야 돼? 스킵.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알던,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준 이 방식 외에도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나긴 나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했는 이 범위 안을 벗어나는 거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차분히 접근하면 되거든. 그때는 이제 벗어나는 거야.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도리어 이 파트는 딱 보고 한 30초 만에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라. 내용은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100%좀 어느 정도 7할 이상 이해를 위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좌표계 하나 가지고 3시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럴 필요까지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오늘 적어준 요 내용들은 좀 몸에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에는 그 운동에 대한 거 좀 얘기를 좀 전반적인 걸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느샌가 이제 천문학에 대한 문제풀이 이제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참고로 수요일 날 모의고사에는 천문학 안 나온다. 3단원 봐야 됩니다. 오늘 업등 디버프 할 때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짧게 촬영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능 다큐 기준으로 해서. 됐죠?